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덱스, 타이거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ETF 비교와 합성 ETF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상장 조건 비교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는 환해지를 하지 않는 주가가 환율에 노출이 되는 상품이며, 코덱스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는 환해지를 하는 상품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는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환해지 하나만으로 타이거와 코덱스 상품은 서로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기초지수는 나스다펙 지수를 따르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지수를 보면 타이거는 나스다펙 지수, 코덱스는 나스다펙 레버리지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장 시 신탁 원본액, 시가총액을 보면 타이거는 약 470억 원, 코덱스는 약 300억 원의 신탁 원본액을 가지고 상장을 했으며, 총 보수, 운용 보수는 타이거는 0.25%, 코덱스는 0.3%입니다. 검토일인 2022년 5월 5일 기준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와 코덱스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를 비교해보면 시가총액은 타이거는 약 487억 원, 코덱스는 약 1,300억 원입니다. 20일 평균 거래량을 보면 타이거는 약 130만 건, 코덱스는 약 110만 건입니다. 분배급 지급 기준을 보면 코덱스는 미지급이라고 운영소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타이거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는 지급 기준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장 당시 타이거와 코덱스 두 상품 모두 만원으로 상장을 했지만 검토일 기준 주가를 보면 타이거는 약 9,700원, 코덱스는 약 6,000원입니다. 이는 환해지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른 차이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ETF와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22일 타이거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 상장일 당시의 환율은 약 1,191원이며 검토일 기준 환율은 약 1,270원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환율 상승을 타이거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는 그대로 주가에 받아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있지만, 코덱스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는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주가에 환율을 반영하지 않아서 지수 그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이지만 이 환해지를 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님의 포지션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 상장일부터 검토일까지의 일별 거래량입니다. 초기에 두 상품 모두 높은 거래량을 보이지만 검토일 기준으로 지금 약간 감소를 하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특징입니다. 두 상품은 상세 기초지수를 보면 타이거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는 나스닥 100을, 코덱스 미국 나스다펙 레버리지 합성 ETF는 나스다펙 레버리지 인덱스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수 관리를 하는 나스닥 거래소 후 인덱스별 상품 구성을 보면 보시면 지금 타이거 나스다펙 레버리지는 나스닥 100을, 코덱스 나스다펙 레버리지는 나스다펙 레버리지 인덱스를 추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상세 지수를 추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영사가 제공하는 지수 지금 산출은 일반적인 나스다펙 지수 산출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며 나스닥 100 지수를 베이스로 해서 양의 2배수를 추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TF 구성 종목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구성 종목은 예금과 선물 합성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 홈페이지에 기준일이 2022년 3월 30일로 잡혀 있으며 일반적인 나스닥 100 지수 현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류 같으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는 지금 다른 플랫폼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지금 QLD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수납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구성 종목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 1월 23일 구성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QLD가 약 948개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22년 5월 5일 구성 종목을 봤을 때 QLD는 약 400개로 구성 종목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TF 안에 ETF가 있으면 ETF 안에는 ETF 운용 수수료가 지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기타 보수가 얼마나 산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다만 지금 수량이 전체에 비해서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제 운용 수수료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 상장일부터 지금 검토일까지의 주가입니다. 보시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가 지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는 환해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코덱스보다 주가 상승률이 다소 높습니다. ETF 계율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의 계율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기간, 최소, 최대 지금 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는 운영사 홈페이지에 지금 미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는 지급 기준일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합성 ETF 특성상 타이거 또한 분배금을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는 이 환해지 하나만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됩니다. 일단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며 환율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빈도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ETF에 투자를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율이란 결국 어떤 시장의 악재가 해소되면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을 때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에 지금 투자를 하셨다가 환율이 내려갈 경우엔 오히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보다 조금 더 낮은 수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환해지를 하지 않은 상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거 후 환율을 보면 지금 저점이 꾸준하게 갱신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장이 침체되고 또 국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을 경우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미래에 조금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해지가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투자하시는 투자 목적에 맞게 상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합성 ETF 상장 폐지 요건입니다. 이 상장 폐지 요건은 모두 거래 상대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란 운영사와 거래를 맺은 증권사입니다. 합성 ETF는 증권사와 운용사가 장외 파생 계약을 체결하여 인덱스 성과를 추정하는 상품입니다. 운용사가 일반적인 방법으론 지수 대비 양의 2배수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적 오차 관리 편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증권사와 장외 파생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단점은 거래 상대방의 지금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운용사가 증권사에 현금을 주고 그 지수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운용사는 현금을 준 만큼 증권사한테 지금 담보를 받아 그 위험을 보완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증권사는 해당 합성 ETF에 맞는 옵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됩니다. 운용사는 그 옵션 상품을 돈을 주고 사고 그 돈을 준 대신에 만약을 위해서 다른 담보를 잡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운용사의 거래 상대방이 됩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가 되며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금 어떤 이제 투자 매매업 또 금융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인가 취소가 될 경우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며 거래 상대방 증권사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경우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며 또 순자본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낮아질 경우에 상장 폐지를 하고 또 증권사가 부도가 났을 경우 또 옵션 등 장외 파생 상품을 그 합성 ETF에 맞춰서 만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만료가 됐을 경우 다른 계약을 만들어서 재계약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또 상장 폐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용사는 거래 상대방의 위험 평가와 담보 자산의 상태 등을 상품 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 이상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공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ETF는 ETF 자산을 운용사와 상관없는 은행에 맡겨서 관리를 하지만 합성 ETF는 그 순자산을 거래 상대방, 즉 증권사와 계약을 해서 담보를 제공받고 옵션 계약 등을 통해서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순자산이 손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ETF는 일반적인 ETF와 다르게 지금 위험 평가나 담보 자산 등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